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점 있으세요? 우리가 매일 새로운 걸 보고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사실은 수학 공식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업데이트되는지에 대한 비밀, 베이즈 정리를 파헤쳐 봅니다. 자, 이 질문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또 어떻게 판단하는지, 심지어 가끔은 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 새로운 증거 앞에서 우리의 생각은 과연 얼마나 합리적으로 변할까요? 네, 맞아요. 여기에도 수학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베이지 정리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뭐랄까, 탐정이나 의사, 아니 심지어 바로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그 스마트폰한테는 거의 뭐 비밀 무기 같은 거예요. 아, 베이즈 정리. 이름만 들으면 머리 아프실 수도 있는데 걱정 마세요. 그 핵심은 진짜 간단한 아이디어 세 가지로 딱 정리되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면서 이 믿음 업데이트 공식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모든 건 처음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이걸 뭐 전문 용어로는 사전 확률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아무 증거도 보기 전에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비올 확률 한 30%쯤 되려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출발점인 거죠. 그러고 나서 창밖을 딱 봤는데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바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겁니다. 이게 뭐 단서가 될 수도 있고 검사 결과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사실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만나서 바로 업데이트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후 확률이라고도 하는데요. 와, 먹구름 보니까 비올 확률이 한 80%는 되겠다. 이렇게요. 어때요? 처음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정보에 기반한 새로운 판단이 됐죠. 바로 이거예요. 믿음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베이즐식 사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스텝, 실제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아주 간단한 사건 파일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누가 내 쿠키를 먹었을까? 아직 뭐 아무런 증거도 찾기 전이에요. 당신의 처음 믿음은 동생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던 짓을 보면 범인일 확률이 한 70%는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합니다. 바로 초콜릿 얼룩. 우리는 알잖아요. 동생이 초콜릿만 먹었다 하면 꼭 어딘가에 흔적을 남긴다는 걸. 그럴 확률이 무려 80%나 되죠. 근데 나는 되게 깔끔해서 그럴 확률이 한 20%밖에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초콜릿 얼룩이라는 새로운 증거, 이게 우리 머릿속을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보세요. 동생이 범인이라는 믿음이 70%에서 90%로 그냥 확 끼어올랐습니다. 바로 이게 베이지식 업데이트의 힘이죠. 자, 방금 쿠키 도둑 잡을 때 썼던 이 논리가요. 이제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놀라운 진단 결과를 이해하는 데에도 똑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결과는 여러분의 직관과는 좀 다를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확도가 무려 95%나 되는 최신 의료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겁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겠죠.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검사 정확도가 95%라고? 그럼 내가 병에 걸렸을 확률도 95%겠네. 거의 확실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사가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 그런데 이 병은요, 10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만 걸리는 아주 희귀한 병입니다. 라고요. 그러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보시죠. 1000명을 검사했다고 한번 쳐볼게요. 이 중에서 진짜로 병에 걸린 사람은 딱 10명뿐이에요. 그런데 건강한 990명 중에서도 5%, 그러니까 거의 50명 가까이가 가짜 양성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환자보다 가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실제로 병에 걸렸을 확률은 약 1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 전체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진짜 양성인 사람도 있고 가짜 양성인 사람도 있잖아요. 이 전체 그룹 안에서 내가 진짜일 확률을 계산해야 하는 거죠.
결국 이 병 자체가 얼마나 희귀한가, 이 처음 믿음, 이 정말 결정적인 정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직관을 가볍게 뛰어넘는 이 강력한 탐정 도구. 이게 뭐 의학이나 퍼즐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우리 주변 세상을 아주 조용히 하지만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매일 아침 확인하는 이메일이죠. 스팸 필터가 바로 이 베이지 정리를 쓰거든요. 무료, 당첨,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간 이메일은 스팸일 확률이 높다. 이런 처음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이 이건 스팸이야 하고 신고를 딱 누르잖아요. 그게 바로 새로운 증거가 돼서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겁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추천 엔진도 완전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전에 뭘 봤는지 그걸 새로운 증거로 삼아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장르를 좋아할 확률이 높구나 하는 믿음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볼만한 걸 진짜 기가 막히게 추천해주는 거고요. 자,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베이지식 사고의 기본 원리를 거의 다 익히셨어요. 그럼 이 새로운 탐정 스킬을 마지막으로 한번 테스트해볼 시간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아주 유용한 수수께끼, 바로 몬티올 문제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문이 3개가 있고요. 그중 딱 하나 뒤에만 엄청난 상품이 있어요. 당신은 1번 문을 골랐습니다. 그러자 진행자가 짠 하고 나타나서 꽝인 문, 그러니까 3번 문을 열어서 텅 비어있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제 결정의 순간입니다. 남은 문은 2개. 그냥 1번 문에 그대로 계시겠어요? 아니면 2번 문으로 바꾸시겠어요? 확률이 반반일까요? 아니면 진행자가 문을 열어준 행동에 뭔가 중요한 정보가 숨어 있는 걸까요? 과연 현명한 선택은 뭘까요? 직관적으로는 그냥 반반 같죠. 근데 베이지 정리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처음에 당신이 1번 문을 골랐을 때 그 문 뒤에 상품이 있을 확률은 얼마였죠? 3분의 1이었죠. 그 말은 나머지 2문, 즉 2번과 3번 문 뒤에 상품이 있을 확률이 합쳐서 3분의 2였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런데 진행자가 뭐랬죠? 그 3분의 2 확률을 가진 문들 중에서 꽝인 문을 하나 골라서 여긴 아니에요 하고 보여준 거예요. 이 새로운 증거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2번과 3번 문에 흩어져 있던 그 3분의 2의 확률이 이제 2번 문 하나에 전부 쏠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을 바꾸면 이길 확률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무려 2배가 되는 겁니다. 쿠키 도둑부터 시작해서 의료 진단, 그리고 이 몬티올 문제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이건 그냥 재밌는 수학 퍼즐이 아니에요. 세상을 좀 더 똑똑하게 바라보는 새로운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베이지 정리는 그냥 정답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공식이 아니에요. 새로운 증거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기꺼이 그리고 꾸준히 업데이트할 자세에 대한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건 틀린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는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지금 업데이트가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요?